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넘어지는 것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넘어지고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으로서 우리 인생은 인생의 루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서 정말 훌륭하게 일어난 사람들이 그것도 집단으로 귀국했습니다. 바로 리우 패럴림픽에 참가했던 우리나라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들이 귀국했기 때문인데요. 금메달 7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7개를 따서 종합순위 20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등수도 메달 숫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덮친 고난을 이겨냈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각자는 모두 진정한 금메달리스트임이 확실합니다. 수고하셨고 우리는 당신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베이징에서는 한중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이 있었는데 우리 측은 중국의 육로 수송 물자에 대한 철저한 검색을 요구했다 그러죠? 네, 이제 어제 그 김홍균 외교부가 한반도 교섭본부장이 그 우다이 그 중국 외교부 한반도 그 특별사무대표와 이제 회담을 가졌는데요. 예. 일단 그 북한으로부터의 그 민수용 광물의 수입, 그리고 북한으로의 그 원유 수출을 좀 제한해달라. 이 전략물자 금수 조치의 그 철저한 이행, 또 그 북중 육로 교역에 대한 그 전수검사 수준에서 좀 철저한 검색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재 우회로가 되고 있는 이 민간기업, 요즘 뭐 홍상그룹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예. 그 지방정부에 대한 이 관리 강화 등을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중국 측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난색을 이제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단 그 민생 차원에서의 그 민수용 수출, 예. 금지는 어렵다. 뭐 이런 이제 기본 입장을 다시 뭐 재확인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어제 리커청 중국 총리가 기조연설, 유엔에서 기조연설을 했다고. 네, 그러죠? 맞습니다. 근데 북한 문제는 20초밖에 안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곤란하다 이거예요. 이야기하기 싫다는 거죠. 네. 가능하면 언급을 회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든 이제 이런 입장은 이 북한의 그 5차 핵실험에 대한 그 유엔 차원의 그 대북 추가 제재안에 대해서 중국이 결국은 이제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관측을 좀 낳고 있는데요. 리커창 총리 어제 그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단 20초만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기존의 이제 원론적 입장만을 그 되풀이 했는데요. 어떻든 뭐 유엔 안보리에서의 그 새로운 그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이 상당히 지금 한미 이런 굉장히 그 강도 높은 이제 그 제재안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논의의 그 난항을 겪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죠. 아, 참.
참 좀 중국 우리가 바라보면 답답해요. 어제 정부가 경주시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죠. 네, 이 지진으로 그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이제 처음입니다. 예,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특별 재난 지역 선포에 따라서 이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도 이제 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예. 그리고 이제 그 피해 복구를 위한 그 중앙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죠. 이 정부는 그 특히 이제 재난 지원금의 경우에는 그 반파 이상 맞으면 무너져야 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진 피해의 그 특성을 고려해서 이 흔들림이나 울림에 따라서 이 벽체나 지붕 등 주요 구조물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그렇지만 이 반파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이 100만 원까지 좀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죠. 근데 그 기와 울리는 값이 만만치가 않던데.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100만 원 가지고 이게 턱도 없습니다. 근데 예. 네, 그 반파 아니라 뭐 다 해도 이제 한 400만 원까지 정도 지원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 그 건물이 한번 흔들리고 나면 전반적으로 이걸 한번 진단을 쭉 해야 되는 건데 그게 그리고 그게 또 그 지진 지역 아닙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일어나죠. 보강이 더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사실은 큰 대책입니다. 어제 그 대한지질학회인가 학회에서 학회를 했는데 지금 경주 이런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진이 군진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군진이라는 게 그게 뭐 여진, 본진, 전진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진이 도처에서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거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하는데 걱정해요. 더군다나 또 우리 국민안전처 장관께서는 활성단 층위에 원전이 있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또 이게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일단 그 위에 있는 거니까요. 이게 차후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 지진이 발생했을 때 과연 안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그런 문제 여러 가지 근본적인 발상을 좀 바꿔야 되겠죠.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오늘 국회에서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이 있다고 그러는데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도 어제 그래서 바빴다고 그러네요. 네, 그 국민의당 의원들의 표심을 이제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죠. 그래서 네, 이제 국민의당이 그 해임 건의안 그 제출을 불참하면서 그 변수가 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이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 어제 그 국민의당 의원들 그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서 이제 협조를 부탁을 했다고 그러죠. 의석 분포를 보면 그 더민주가 지금 121명입니다.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 그래서 이들 모두가 그 찬성표를 던져도 이 과반을 확보를 하려면 국민의당에서 최소한 18표 이상이 더 나와야 되는데 국민의당 아직 그 당론 투표를 할지 아니면 뭐 자율 투표로 갈지 확정을 못했다고 하죠. 이 투표 직전에나 이제 그 결정을 할 방침인데 우상우 이제 그 더민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야당 공조가 깨져서는 안 된다. 해임 결의안 제출에는 그 동참하지 않았지만 이 표결에서는 좀 동참해달라. 이렇게 또 이제 호소하기도 했죠. 지금 당론 투표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네. 저는 우리나라 맨날 뭐 국회의원 헌법기관 어쩌고 떠드는데 각 정당에서 전부 당론 투표 어쩌고 얘기하잖아요. 당론 투표하라는 얘기가 무슨 헌법기관 그러면서 무슨 헌법기관이라고 자신들 주장합니까? 맞습니다. 이게 당론 투표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좀 없어지고 당에서는 충분히 논의하되 달리 투표를 해야 되고요. 또 미국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그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이 맞으면 이제 이른바 그 교차 투표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자, 오늘 국회에서는 또 개헌 관련 모임도 있다고 그러는데. 네, 일단 그 여야 의원 그 180여 명으로 구성된 20대 국회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오늘 이제 국회에서 그 주찬을 겸한 그 회동을 갖게 됐는데요. 예, 이제 그 운영위원회 구성 그리고 국회 개헌특위 구성 문제들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그러죠. 우선 뭐 이제 그 다음 달에 국회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일단 논의가 진행될 것 같고요. 이 오후에는 또 여야 그 원외 유력 인사 그 150여 명으로 구성된 나라 살리는 헌법 개정 국민주권회의가 이제 그 창립대 경고 토론회를 이제 국회에서 갖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 김정인 더민주 전 비대위대표죠. 네, 기조경연을 하게 되고요. 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제 축사를 할 예정인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남경필 경기지사, 더민주 그 김부겸 의원 등이 이제 그 개헌 관련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죠. 대화를 위해서 준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됐고 사드 반대는 소방서 때문에 불났다는 터무니없는 논리다. 이런 단호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오늘 사드 논란 그리고 정치권 일가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까지 안보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육군 장성 출신이시죠.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김종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먼저 말해요. 대화를 위해서 줬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이 됐다.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좀,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왜요? 왜냐면 93년도에 그 NPT를 탈퇴했거든요. 예. 93년도에. 예. 그렇죠? 예. 그러면 핵무장이 바로 시작됐거나 그 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거를 돈을 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논리가 아닌가요? 그래서 적어도 그때부터 핵을 준비해온 북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기 위해서 줬던 돈으로 핵을 개발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예. 그렇다고 대화를 하지 않아서 뭐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강행했다는 것도 사실 정확한 변화 아닌 것 같고요. 대화를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올바른 평범리였죠. 예. 지금 국민의당은 사드 반대가 당론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최근에 국민의당은 조금 이 노선을 선회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아니지요. 아니에요. 계속 반대입니까? 예, 계속 반대라는 당론은 요지가 되지만, 예. 박지원 대표께서도 그 대표 발언할 때 얘기했지만은 찬성과 반대는 어디고 또 상존해요. 그래서 다 당론이라고 그래도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결론을 다수 결의해서 결론을 냈는데 일부가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찬성도 하고 그쪽으로 또 최근 또 5차 핵실험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핵실험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반대나 중립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위험한 상황이 오니까 그쪽으로 좀 기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슨 당론이 변경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박지원 대표도 그렇고 전반적인 의견은 그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이 북한의 그 핵을 개발해서 없앨 수 있는 그런 카드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반대 입장을 저희들이 하고 총체적인 국익 차원에서 했던 거거든요. 왜 우리가 국회의원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네. 네. 우리 김중로 의원께서는 사드 배치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반대죠. 반대세요? 예. 그래서 지금 참 정부에서 하는 그 사드 문제가 이제 핵이 덮쳐버렸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사드 문제는 이제 거기에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사드 문제가 논란이 돼가지고 지금 오는 일반적으로 시작서부터 끝까지 지금 보면 국정의 운영의 단맥상이 다 드러났어요. 이번에 제3 후보지로 옮긴 것도 정말 우리 앵커분, 신유 앵커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성주보다 얼마나 김천 쪽이 또 어렵습니까? 인구도 많고, 종교가 또 원불교, 천주교, 대순진리교까지 다 있고, 또 지금 최근에 또 롯데 골프장에 결정이 되는 듯한 느낌을 갖는데, 그걸 두고 또 중국에서 또 롯데 상품 불매운동하겠다는 또 얼음장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지금 핵 상황이 얼마나 위급하면 더 몇 배 복잡하고 이런 문제인데 사드 가지고 지금 논란을 지속해서 국가의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 중국이 반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김중로 의원께서는 핵무장 문제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것 같거든요. 그죠? 아니죠.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이거 지금 핵 상황을 정말 이렇게 만든 역대 정권이 모두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어제도 그저께 국회관에서 드린 말씀이지만 이거는 정말 이렇게 온 상황이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핵무장론에 제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걸 떠나도 지금 저희가 현 상황에서 총체적인 생존 전략을 다시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핵무장이 이거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 이 핵이라는 것은 절대 무기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 다른 무기 체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전반적으로 남북 관계 통일 대화 문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국가가 정말 총동원돼서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유엔 2270 제재라든가 남북 대화라든가 미국의 핵우산으로 인해서 저희 이제 핵 정말 안전을 보장받는다든가 또 네 번째는 이제 정말 그것 저것 다 힘들 경우에 마지막 선택지는 조건부 핵우산도 핵 개발도 최종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술핵 배치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네? 전술핵 배치요. 전술핵 배치요? 예. 전술핵 배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지만 크게 이제 옛날에 그 60년대 미사일 쿠바 사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는 똑같습니다. 여기다 갖다 놓으면 지금 비핵화에도 제가 보기에는 일배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비핵화라는 게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네. 북한이 핵무장을 했는데 비핵화가 이제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측면에서 그래 이제 질의됐지만은 물론 김진표 의원님 국방위원도 많이 하고 또 국방대학원 저희 동기도 되고 아주 정말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군사적인 작전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얼마나 짧습니까? 종심이 서울까지 북한에서 예. 40km 정도 되는데 정말 앞으로 그 핵 상황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대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대응 방법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이제 외교력을 발휘해서 유엔 지금 그 압박 정책을 가고. 근데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육자회담도 했었고 유엔에서는 계속 매년 북한 인권결의와 함께 이 북한 핵실험하면 계속 제재하겠다고 하고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20년 넘게 이어져 온 상황이었는데도 북한이 핵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국민들한테 석고대죄해야 된다 하는 그런. 아니, 지금 석고대죄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사과를 받길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방법이 뭐냐 이거거든요. 아니, 석고대죄라는 말씀은. 예.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진짜 이제 뼈도 깎을 것도 없어요. 뼈가 다 없어서. 그렇게 반성을 하고도 지금 북한을 그렇게 폄하하고 북한에 지금 군인들이 최고의 엘리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대응 방법이 한미동맹이나 한미 상호 방위조약 차원에서 최대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북 대화를 왜 안 합니까? 전시에도 다 이게 물밑 대화도 다 하고 그러는 건데 현 상황에서는 주변에 통일을 원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남북밖에. 그럼 대화를 해야죠. 그 미국의 핵우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보장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의 조건부 핵 개발을 저도 얘기를 한 바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안 돼 있어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유엔에 이제 국제적인 호응도 받아야 되고 중국,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의 압박을 넣어가지고 핵을 없애라. 그리고 미국한테도 너희들 제대로 우리 핵우산을 씌워라. 그런 재반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핵카드도 가져야 될 필요도 마지막에는 있을 것이다. 핵 문제 거론되면 중국이 또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사드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아니죠. 사드하고 이제 맥은 같이 하지만 핵 전략 핵무기라든가
항공모함이라든가 예. 원자력 잠수함이라든가 B1, B2, B52, B61계열 이런 것들을 상주시키는 이런 작전 시간을 벌기 위해서 상주시키는 방안이 저희를 안전하게 하지만 중국은 굉장히 반발할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사드에 반발하듯이. 그럼요. 예, 반발을 그러니까 하려면 마찬가지죠. 너희들 예. 그러면 북한의 걸 빨리 제거해라. 그래서 최고로 강한 카드는 예. 우리가 언제라도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예. 그럴 것이라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질 때 그 사람들은 움직일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김진표 의원도 그런 차원일 겁니다. 지금 예. 핵을 지금 당장 갖다 놓고 또 개발하고 이러면 얼마나 NPT 탈퇴하고 이랬을 때 문제가 많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누워서 당할 수만 없잖아요. 예,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육군 장성 출신이시죠?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달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샤벳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는데도 티가 안 나셨죠? 이제 7330으로 운동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3번!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7330!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을 운동답게 만들어주는 7330. 달샤벳과 운동 약속. 7330으로 꼭 건강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토끼와 거북이는 누가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하는지 내기를 했어요. 토끼는 먼저 도착하기 위해 승용차를 탔어요. 승용차로 가니까 내가 더 빨리 가겠지?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한 토끼는 깜짝 놀랐어요. 거북이가 먼저 도착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거북아, 어떻게 먼저 도착했니? 이번 주가 친환경 교통주간이라 지하철을 타고 왔지. 이럴 수가, 승용차가 더 빠를 줄 알았는데. 9월은 친환경 교통을 이용하는 달.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이동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탈모? 빠지는 머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죠. 그래서 판시드. 탈모를 개선하는 약용 효모와 케라틴 효과. 판시드는 확실히 다른데? 빠지는 머리에 영양을 채우세요. 모바일 자신감? 판시드.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세차 살 때는 참기름 덕화. SK 똑똑한 참기름 덕화.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참기름 덕화.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참기름 덕화. 렌터카연합회 2015년 기준. 찍톡탁 찍톡 탁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 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예, 벌써 금요일이네요. 정말 시간 빨리 갑니다. 자,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출근을 하실 텐데 7시 38분 57초 지나고 있거든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현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올림픽대로 양방향 사고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하남 쪽으로 가는 길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는 교통량이 많아서 밀리고 있고 이후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성산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반대편 공항 쪽으로 가는 길은 올림픽대교부터 잠실철교, 다시 청담대교 부근과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동작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건너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쭉 밀리고요. 일산 쪽으로는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 북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 외곽 쪽으로 가는 길 수서부근 하위자로에는 고장차가 서 있으니까 차로 변경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한동안 조금 시야에서 사라졌던 개헌 이슈가 다시 한번 바람을 탈 모양입니다. 최근 국회 내 국회의원 3분의 2가 참여하는 개헌 모임도 만들어졌고 또 헌법 특위를 구성하자는 국회법 개정안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국회 밖에서는 개헌을 위한 대규모 모임이 구성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국회 밖 개헌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분이죠.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 전화 연결합니다. 박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니 국민주권회의란 모임이 오늘 출범식 같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개헌을 주로 하는 모임입니까? 네, 개헌 추진을 위한 모임이고요. 네. 정치권 바깥에서도 그동안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 대단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사회의 각 분야 분들하고 또 이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과거 일부 정치권에 이제 몸담았던 분들하고 함께 개헌 주권 국민회의를 오늘 발족을 시킵니다. 네. 이를 통해서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국회 안에서 이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도록 하는데 좀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그게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국민들이 아직 왜 개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여론 형성이 미흡하다고 봐서 이 개헌을 위한 여론 형성을 좀 본격화하겠다 이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여론 형성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만약 개헌을 한다면 시간은 충분하다고 보세요? 개헌이라는 것은 이제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개헌이 되면 제일 좋죠. 개헌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권력 구조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인데요. 그런 어떤 권력 구조나 이 정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년까지 개헌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고요. 예. 그걸 목표로 해서 일단은 추진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만약에 내년까지 개헌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년에 그 대선 후보로 나오는 분들이 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적어도 더 이상 다음 정권 초기까지는 개헌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근데 뭐 실행하도록 할 수. 대선 때마다 대선 후보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단순히 그냥 이제 과거에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강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이고요. 또 다음 대통령이 될 분들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이 내년 대선 이전에라도 결단을 한다면 각 정당과 함께 개헌이 추진될 수 있고요. 또 만약에 그것이 시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권 초기에는 반드시 개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지금 박형준 총장님께서 이 권력구조 얘기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게 이 권력구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과 맞물린 게 뭐냐면 지금 대권 특히 대선 앞두고 있어 제3지대론하고 이게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좀 별개의 사안이고요. 제3지대에 사람 모이는 거에 있어서의 권력구조 개편을 매개체로 해서 제3지대가 구성되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3지대론하고 개헌을 연결시키는 논의는 조금 무리가 있는 이야기고요. 오늘 그 개헌 주권회의에서도 기조발제를 김종인 대표가 하게 돼 있고요. 또 각 당의 대선 주자들, 소위 예비 주자들이 나와서 축사를 통해서 개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헌 추진은 뭐 제1지대든 제2지대든 제3지대든 그런 구별이 필요 없는 문제고요. 또 이번 주권회의의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수 진보를 망라해서 정말 이 나라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3지대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근데 이게요, 권력 구조를 바꾸려고 그런다면은 실제로 기존에 있어서 이 대선 후보들, 특히 이제 자신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개헌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소식한 얘기로 권력을 갖고 있는 청와대도 그렇고. 그런 방식의 문제의식을 가진 분은 내년에 다음 정권을 리드할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 개헌 문제는 단순히 권력을 바꿔서 뭐 정치인들을 위해서 정치 시스템을 바꾸자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 교수님 다 잘 아시다시피 87년 체제가 6번의 대통령을 만들어 왔지만 그 대통령이 5년 단임제라고 하는 또 대통령에 대한 이 권력 집중이라는 이 틀 안에서 국정을 온전하게 수행하기가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이 선거 주기가 우리나라는 다 맞지가 않습니다. 이 총선과 대선과 지방예선거가 맞지를 않아서 이런 어떤 선거 주기를 가지고서는 매년 전국적인 선거 때문에 정당 정치가 정쟁의 정치로 흐를 수밖에 없고 또 이 87년 체제가 갖고 있는 이 지역주의에 기초한 적대적 양당 체제,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미래로 나가기 위한 동력을 만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지방 분권의 문제라든지 생명권의 문제라든지 정보보호권의 문제라든지 현행 헌법에서 담고 있지 못하는 많은 이 시대의 변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의 기본권과 주권을 강화한다는 차원의
헌법 손질도 지금 필요한 것이고요. 이런 권력 구조 개편만이 아니라 87년 체제를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은 분이 다음 정권의 리더가 되기는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회 내에서도 지금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박형준 총장께서 이제 참여하고 있는 국민주권회의라는 것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결국 개헌 논의는, 국회에서 그 개헌안을 만들고 확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안의 논의와 국회 바깥에서의 운동이 적절하게 결합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회 내에 국회의원들만이 이렇게 개헌안을 만드는데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 범국민적인 합의기구를 국회 안에 두어서 아하. 거기에 이 개헌에 대해서 정말 이게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예. 각계의 전문가들과 또 그동안 이 개헌을 추진해왔던 많은 각 분야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자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 어쨌든 지금 18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개헌 포럼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분들이 단순히 이제 포럼의 형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개헌을 할 수 있는 실천력을 갖도록 바깥에서 격려해주고 또 지원해주고 또 때로는 압력을 가하는 시민운동체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요. 예. 그것이 오늘 이 주권회의가 만들어진 배경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헌이 필요하다라는 일단 공감대 형성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전 개인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는 보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이 공감대 형성부터 해가지고 좀 이번에는 좀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 잘 네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